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예상으로 돈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면서 긴축 경계감이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9% 하락, S&P 500은 0.73%, 나스닥도 0.7%의 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한 주는 한숨이 정말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견고한 고용지표가 악재로 인식됐고 다음 주 FOMC를 앞둔 관망세,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된 이탈 속에서 지난 2일부터 계속 레벨을 낮추며 2,400선을 내줬던 거래소는 어제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0.76% 상승, 2,389.0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이번 한 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종목별 모멘텀 플레이에 의존하며 지수는 위아래로 흔들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락이 우세했던 한 주였지만 금요일만큼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98%, 1% 가까이 상승하며 719.4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위원님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으셨어요? 예, 주도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 이제 시장 좀 설명부터 먼저 해드려볼 네네.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이제 주도 업종이 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아바투2 개봉 기대 때문에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키스트 장중 뭐 20% 가까이 급등세가 이뤄졌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10% 급등.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의 장중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죠. 이 KRU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 단발성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금 뭔가 토대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지금 뭐 K 푸드라든지 뭐 K 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음악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죠. 뭐 거리에서도 뭐 K-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푸드,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인들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앞으로 K 컨텐츠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장기 그렇게 꼭대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일단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주도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산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공구먼이라든지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 의류 관련주들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F&F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과 이제 봉쇄 해제가 되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류 이런 쪽에 이제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흐름이 견조했고요. 이 공구먼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공구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최대 주주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봉쇄 이제 막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훨씬 더 기대감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됩니다. 일례로 또 이제 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중국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어떤 쪽의 소비를 가장 늘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행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이 화장품 쪽의 소비를 가장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꾸미는 거에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긴축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정이 나타났죠. 물론 막판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반등이 이뤄졌지만 이 원달러율이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달러율이 다시 1,400원까지 올라갔느냐? 아니죠. 1,300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이미 금리 인상 우려감이 선반영은 돼 있거든요. 대신 이제 금리가 정점이다라는 명확한 신호가 이제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증시는 안정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항상 바닥에서 급등락 나올 때 그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 금리가 동결 쪽으로 아직까지는 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조정은 나타났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막 연속적으로 대폭락이 나오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금리 동결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바닥 다지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FOMC가 변수인데 뭐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딱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K 콘텐츠의 강세,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선별적인 강세, 그리고 다음 주 FOMC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를 정리해봤고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도 바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예, 지금은 지수가 뭐 폭등하는 장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락하는 장세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 장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덮어두시고 이 K 콘텐츠 관련주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해서 업황이 좋아질까요?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해서 업황이 안 좋아질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K-팝, K-푸드, 그리고 K-드라마, K-영화까지 그만큼 이제 이런 쪽의 이제 관련주들이 역시 지수와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바닥에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서 내년도에는 뭐 이제 한류 붐을 타고 또 영화 드라마 우리나라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방영될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잘 포착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K 콘텐츠 관련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공부하실 시간입니다. 또 공부한 만큼 또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가 주식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일도 주식 싹쓸이 제가 중요한 내용 또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짊어지고 갈 중요한 산업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시 K 배터리, 그리고 역시 K 반도체, 그리고 또 역시 K 한류가 그 중심 선봉장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K 콘텐츠 관련주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간추려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키스트 그리고 나서 키다리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중요한 종목 일단 코퍼스 코리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바닥에서 이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721선 여기서 돌파하지 않을까. 쓰리바닥을 쳐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일 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상한가로 돌파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 이제 재벌집 막내들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이제 유통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죠. 이 재료가 찐일까요? 이 재료가 끝일까요? 그리고 이 재료로 끝날까요? 이 재료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죠. 이 기업이 기대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쓸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2가 방영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재료가 찐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재료고요. 왜? 재벌집 막내들을
코퍼스 코리아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레이션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세가 나오니까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뜨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거예요. 대신 이런 기업들의 최대 주주 기간 투자가 물량이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2,700원대 부근에서 300억이 들어왔죠. 이자율 0%로 1년 동안 지금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비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2,700원대까지 지금 1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2,700원 이하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행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자도 하나도 안 받고 행사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원금만 받아도 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2,700원대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위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지만이 이득이 나는 거죠. 오히려 행사를 해서 2,7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큰 손실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자도 못 받고 손실 나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2,700원 이하로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수급이 들어온 주포 세력들의 이제 물량들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가격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퍼스 코리아도 지금 당장 매도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내년도에 지금 우리 학교는 2 방영되기 전에 재료가 아직 남아있죠. 그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다른 드라마도 또 있을 테니까. 그럼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갔느냐? 300억 들어오고 아직 다 안 빠져나갔다 그랬죠. 300억 12 물량이 아직도 2,700원대 물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22선을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뚫은 기업들은 돌파 지지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차 상승 파동 나올 때 그럴 때 또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700원 오히려 저는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 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웬만해서. 왜? 이미 지금 시행사를 2,700원대 들어오는 물량을 조금씩 13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도 일단 안 빠져나갔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에 대비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아래 윗꼬리 상선,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매출이 2배 이상 뛸 걸로 지금 증거사 레포트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서 내년도를 잘 주시하시면서 이런 기업들 2,700원 이하에서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본다. 대신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나갔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거죠. 좀 아쉽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제 주말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역시 이거 뚫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꼭대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퍼스 코리아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키스트. 이 종목도 이 바닥권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부터 좀 관심을 가졌어요. 외바닥 그리고 이제 쌍바닥 패턴. 여기서 이제 100일선 이제 돌파고 나면서부터 키스트가 좀 이제 움직이네요. 네, 그죠? 주식은 거래량이 늘어나면 역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12,000원대 부근에서 최대 주주의 SM 스튜디오 디오스에서 150억에 가까운 물량이 수급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태원 클라스와 부부의 세계를 연출한 연출자들의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다. 그것도 12,000원대예요. 7,000원대에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12,000원대에서 이루어졌는데 7,000원대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보유수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 때까지는 보유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년도에 이제 K-팝 드라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팝이 요즘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 BTS님의 정국님께서 부르셨죠. 주제가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뭐 K-팝 하면 이제 뭐 BTS,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트와이스부터 시작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제2의 BTS, 한류를 주도할 수 있는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요. 이제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웬만해서는 이게 시스템이 확 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바타 2도 조만간 이제 개봉을 할 텐데요. 다음 주 개봉하죠.
일단 뭐 엄청나게 지금 사전 예약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바타 2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문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만큼 이 키스트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이제 K-팝 드라마와 함께 별들에게 물어봐를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방영할 예정이다 보니까 200일선 돌파했다. 과일 종목 지정됐더라고요. 예, 기업 팬더멘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기간 투자가가 이제 8,800원대에서 CB 투자도 또 들어와 있죠. 최저 전환가에. 그래서 이 기업은 웬만해선 8,800원 이하로는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8,800원 이하로 또 내려온다. 아까 코퍼스 코리아도 말씀드렸죠. 2,700원대 그리고 키스 같은 경우는 8,800원. 이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제 CB 투자 들어오는 세력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자도 안 받고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해야 돼요. 가능성이 적겠죠. 내년도 기대감이 있고요. 주포 세력들이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세 군데. 그런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주가 누구죠? 뭐해서? SM이죠. SM은 요즘에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죠? 이미 작년도부터 SM그룹을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언제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이수만 씨가 나이도 좀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에 의하면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SM그룹이 또 이제 사우디까지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네옴시티.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SM그룹들에 또 있는 만큼 갑자기 매각 재료가 갑자기 또 뜬다. 또 확 또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12,0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고서는 매도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키스트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이 위치에서 기회를 많이 노리신 분들이 좀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12,000원까지 올라간다. 어떤 의미죠? 720선을 뚫어버린다는 건 의미 자체가 주식 싹쓸이의 의미 자체가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야,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차트가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코퍼스 코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키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평선이 아직 다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 어마어마하죠. 이 도깨비를 만들었던 제작사입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일단 미스터 션샤인 그 드라마도 여기서 만들었죠. 이병헌 씨 드라마. 거의 믿고 보는 제작사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720선 뚫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제 밀집 국면에서 720선 돌파 직전에 있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꼭대기일까요? 아직까지 꼭대기, 차트상으로는 꼭대기 아니죠. 물론 실적 대비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있어요. 예전에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 퍼가 수백 배를 기록했는데요. 고평가되어 있다고 못 올라갈까요? 오히려 버블이 생기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저평가, 고평가를 논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못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대신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나가서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터닝하는 날. 급소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50까지 터닝하는 날. 5일선 회복하는 날. 파라볼릭까지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두 번의 이제 매수 기회가 있었던 거죠. 주식은 매일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매수, 두 번째 매수, 그리고 다시 스토캐스틱 지표가 터닝하는 날, 5일선 회복하는 날. 그렇다고 급등하는 거 보고 아니죠. 5일선 기준가로 봐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5일선 회복하는 날,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턴하는 날. 4번만 매수하는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하고 싶다. 이 4번 말고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주식 싹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고 돌파해도 늦지는 않지만 좀 한 템포 늦다는 거죠. 주식 싹쓸이는 돌파하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바닥에서 이렇게 있을 때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먼저 봐야지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트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미리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코퍼스 코리아도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밑에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건 이제 중장기 722선 본격 상승 전환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역시 다음 주 중요한 이제 시간이 전개될 것 같아요. FOMC가 있죠. 연말에 또 산타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기관들의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함께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죠. FOMC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금리 인상이 선반영은 돼 있어서 FOMC 때문에 폭락 장세가 나온다. 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따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시면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후년까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13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26,650원, 비중은 18%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도 꽤나 아쉽습니다. 어제 종가가 22,850원이었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4,000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의 움직임이 최근에 뭐 크게 나오진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네옴시티 건설주인데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원래 때를 사야 되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26,000원대에서 18%를 매수하셨다. 좀 아쉽죠. 제가 왜 아쉬운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식 싹쓸이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있죠. 그러면 이 주식 싹쓸이 밑보사 삼성 엔지니어링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여기서 매수해야죠. 2021년도 4월 달 밀집 국면에서 720원 돌파할 때 급소죠. 그리고 나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보느냐? 다시 2022년도 7월 달. 왜? 8월 달 720선 근접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대로 이 두 번 매수하면 되는데 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왜? 26,000원대 이상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퍼 10배 이하의 10배 이상의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네옴시티 때문에 움직였는데 네옴시티가 지금 당장 뭐 지금 빠르게 뭐 이제 끝나나요? 아니죠. 네옴시티는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조금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수주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26,000원. 일단 올라갈지 뭐 일단 단기 빠르게 올라갈지 그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26,000원대 부분이 중요한 이제 저항권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일단 가격대를 보면 지금 한 22,000원대죠. 그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22,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또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좀 바닥권은 2만 원대에서 한 19,000원대 정도가 역시 좀 이제 바닥권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 엔지니어링은 국민연금 쪽에서 또 지분 투자가 좀 들어와 있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 쪽의 지분, 이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연금 쪽에서 막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간에 좀 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민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 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박살날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2의 중동붐을 좀 일으키면서 네옴시티 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중에 또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되 좀
건설업종이 네옴시티 말고는 지금 솔직히 썩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건설업종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역시 K 한류, K-팝, K 컨텐츠, 그리고 역시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하셔야지.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기기도 출시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그 부분을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위치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셨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000원이 깨지게 되면 또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카카오요. 매수가는요? 58,800원에 20%인데요. 네. 이게 매수가 왔다가 또 떨어졌다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짧게 단기 목표가하고 2차 또 목표가 얼마 정도 잡고 가져갈 수 있나 네.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조금 됐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됐는데 매수가 또 위로 왔다 또 빠졌다 막 이래가지고 손실도 또 이게 투수가 좀 돼가지고 손실이 좀 났다 또 회복도 됐다 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릴게요. 네. 보니까 어제 종가가 58,100원이었습니다. 정말 올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은 이제 짧게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위원님. 사실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어제는 카카오가 4.68%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58,100원에 거래가 딱 마쳤습니다.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 58,100원, 매수가보다 지금 살짝 7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차트보다는 제가 이제 말로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연금 쪽에서 최근 들어 1개월 동안 77만 주 정도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이번에 카카오 사태, 이제 먹통 사태 터지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엔터 사업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음악, K 컨텐츠, 웹툰, 드라마, 영화 손을 안 대는 게 없죠. 저는 거기서 좀 희망을 봤어요. 예. 다른 쪽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 쪽에 당장은 또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잊혀지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 금융 쪽 사업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웹툰 쪽의 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저 아이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이 아이브의 이제 이 회사가 카카오가 이제 최대주주로 있잖아요. 혹시나 제2의 BTS가 되면 카카오는 이제 미친 주식이 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브를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나중에 상장을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엔터 사업들이 잘 이제 커 나가고 금융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면 차트를 딱 보니까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막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서 제가 볼 때는 한번 10만 원대까지 또 목표치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1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720원이 8만 6천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8만 6천 원 어느 정도 목표권으로 가시면서 4만 6천 원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예, 그러시면 짧게는 대표님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짧게요. 짧게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62,000원대가 완전 초단기 저항권인데요. 그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한 75,000원대까지도 그 다음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일단은 제가 너무 아이브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앞으로 죽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네. 주가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방송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카카오 사태가 터지면서 신뢰를 잃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금융 쪽 사업도 기대되고 뭐 웹툰이나 엔터 쪽으로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86,000원을 목표하고 또 손절가는 46,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75,000원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홀딩하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또 위원님이 아이브를 좋아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9님의 종목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125,000원, 비중은 40%나 갖고 계시네요. 사연까지 함께 왔습니다.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어제 종가가 114,100원이었습니다. 비중이 꽤 많으시고 보니까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위원님 요새 2차 전지 쪽이 부침을 꽤 많이 겪고 있는데 언젠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예, 일단 뭐 배터리 쪽은 앞으로 미래 성장이 가장 기대가 되는 업종인데요. 좀 에코프로 125,000원대에서 40%다. 좀 아쉽죠. 왜 주식 싹트리로 해석을 해보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건데 에코프로는 이미 때가 지나간 기업이거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방송에서 단 한 번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없고 관심을 가졌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의 주식은 바닥이 제 거지 꼭대기 있는 거는 제게 아니거든요. 남의 걸 훔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21선 부근이 어디죠? 밀집 국면? 2020년도 7월 달이죠. 그때가 급소죠. 2만 원대에서 한 15만 원대까지 노려야죠. 네. 7배를 가면서. 올해 제가 상반기 하이코코로에 7배가 갔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는 저 위에서 16만 원대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쌍봉을 형성하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적 대비 이미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 밑에 한 6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거기가 2022년도에 최저점이기도 했고 721선 부근이 6만 5천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 이 폭 자체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위에서는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때 최대한 비중을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전 분구까지 온다. 그러면 저는 그냥 전략 매도하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만한 거를 찾아볼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지 찾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대신 이제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대가 이탈된다. 그럼 심리적 지지권이 10만 원대고 그 라인대가 강한 지지권이었거든요. 200일선, 이 하늘색 라인선이죠. 200일선이 깨져버린다. 10만 3천 원. 그러면 추가하게 또 대비를 해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비중 축소를 해야죠. 왜? 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서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고 더 좋은 종목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이요. 매수가는요? 2,350원에 20%요. 2,350원에 20%.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넘으셨고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위원님 이 종목 매수하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으셨고 사실 뭐 로봇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 분석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쓴소리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쓴소리를 좀 해드려 보면
해주세요. 휴림 로봇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6%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최대 주주 지분율 6%가 되는 주식은 단 한 번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꺼버려요. 이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휴림 로봇은 항상 대규모 적자가 났던 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계 기업에 인수됐다가 최대주가 변경이 됐어요. 휴림 홀딩스. 홀딩스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실적 대규모 적자에 그리고 최대주 지분율 6%밖에 안 된다. 원래 매매 대상 속하는 업종 종목은 아니거든요. 로봇 사업 자체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있지만 언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기관들도 매수가 안 들어와요. 왜? 기관들은 대부분 단기 수급인 또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기관들이 들어올 때 막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예전에 급등 나올 때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단기 물량만 좀 들어왔던 뿐이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휴림 로봇은 2022년도 3월 달 때 한번 매수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차트예요. 왜? 주식 싹쓸이 721선 대량 거래 정배열 막 돌파. 그런데 지금은 그때 꼭대기에서 쌍봉을 형성하고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2,300원. 그냥 낙폭과대. 차트상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매수를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죠. 굳이 만약에 주식 싹쓸이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한다. 그럼 저는 1,300원, 1,400원 이 빨간색 라인선까지 떨어지면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차트만 봤을 때. 하지만 이 위치에서는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잖아요. 왜? 위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낙폭과대 반등성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의미를 둘 수 없는 반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500원대가 이제 좀 저항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다음 주 1,900원대가 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답이 없다 보니까요. 이런 좀 약간 부실한 기업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로봇주가 예.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하는데 예. 다른 로봇주로도 수평 이동 이런 거 가능한가요? 어떤 로봇주요? 다른 로봇주요? 로봇주. 다른 로봇주. 저는 다른 로봇주. 전 로봇주에 대해서 중장기는 매우 좋게 생각해요.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좋게 생각합니다. 네.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드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시대가 빨리 올지는 그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를 본다라고 해도 좀 우량한 로봇주,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로봇주, 그런 기업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안정적인 매매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봇주는 중장기적으로 좋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우량한 로봇주를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바로 종목 AS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5일 매수했던 따끈따끈한 종목 바로 키스트입니다. 매수가 8,710원, 최고가 기준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위원님도 기대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키스트는 종목 에이스 보이콧을 하겠습니다. 왜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좋아서. 12,000원대까지는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 가장 회사를 잘하는 SM 같은 경우도 150억이 12,000원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드라마 연출가들도 12,000원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신작들이 나오기 전까지 재료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3월 달 때까지는 보유예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도 이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키스트는 12,000원까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셨으니까 기대를 또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2월 5일에 담았습니다.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매수가 9,270원, 최고가 기준 9%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원님 요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어제 16%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그렇다면 재료가 좋은데 주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바이트댄스에서 17,000원대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당장 실적 대비는 좀 고평가는 돼 있지만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왜 다우데이터 모 회사 최대 주주가 왜 6,000원, 7,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 최대 주주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지난주부터 대량 거래 시작되고 아래 윗골에 대양선일봉 나왔죠. 그러면 누가 들어왔습니까? 국민연금 쪽, 연기금 쪽에서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 1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다. 좋은 시그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720선 뚫어버린다. 저 11,000원대를 뚫어버린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월봉상 차트가 과일권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하나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전에 2020년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주포 지금 빠져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연기금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단기는 연기금 쪽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이 글로벌 웹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 재료가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웹툰 관련주는 제 아들을 한번 나중에 웹툰 작가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웹툰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KRU를 주도할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바닥 탈출을 하고 있다. 또 연기금의 수급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확인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0월 24일에 매수한 종목 바로 SY입니다. 매수가 3,320원, 최고가 기준 6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2월 들어서는 흐름이 살짝 아쉬운데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SY는 저는 간혹가다 그런 꿈을 꿔요. 푸틴이 좀 전쟁을 끝냈으면 어떻게 될까? 막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꿈에서 꾸는데 이게 나중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항상 2차 세계대전이 됐든 걸프전이 됐든 모든 전쟁들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거든요. 분명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좀 엮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네옴시티 테마주로도 엮였죠. 그런데 아닌 말로 이 최대 주주의 3,000원대 물량이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 때문에만 들어왔을까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왜? 최대 매출이 나오니까. 지붕형 태양광과 내야자 패널 이제 신사업들이 긍정적으로 전개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5일선 회복과 함께 아래꼬리 중앙선 나왔어요.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700선 뚫어버리고 5일선 차트 회복된다. 이게 단계 저점 신호거든요.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서 21선 돌파한다. 그럼 또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죠. 저는 뭐 러시아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계속 볼 겁니다. 왜? 월봉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막 6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주포 세력들의 물량, 자사주 매입이 이미 2, 3년 전부터 40억, 30억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3, 4천 원대. 그리고 올해 최대 주주의 20억대는 장내 매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추격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재료가 터지지 않았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에 담은 종목 바로 나무가인데요. 매수가 1,100원, 최고가 기준 84%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닷새 동안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예. 일단 시간이 없어서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무가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나무가 같은 경우 바로 보시게 되면 14,6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그런데 나무가는 지금 14,000원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의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겁먹는 종목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기술적 분석상 14,600원대가 이탈되면 일단 경계했다가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전략이 좋고 대신 중장기는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이번 달 안착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2만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밀려도 겁먹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 2만 원까지 보고 계시니까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음 주 싹쓸이 포착 종목 하나씩 공개해 주세요. 예, 이 실리콘2라는 기업을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중국이 이제 다시 봉쇄 이제 해제를 했는데 다시 재봉쇄에 들어가기는 이제 가능성 극히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시진핑도 급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리콘2는 실적이 폭증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3,000원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쓸 제가 M10W 오전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 M게임이요? 텐데요. 이 기업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게임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가져요. 밀집 국면에서 차트가 끝내주네. 차트가 끝내주잖아요. 완전 밀집돼 있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왔을까요? 자사주 매입 30억이 최근 들어 이제 최대 주주의 물량이 다 들어왔잖아요. 최대 주주가 지난주까지 해서 9만 주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나간다. 그럼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이제 향후에 갈 일만 남은 거죠. 실적 대비 게임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는 퍼와 10배 이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주에서 M게임 말고 다른 게 볼 게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퍼와 10배 이하에 있는 거는 이 기업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열혈 강화도 재계약에 성공한 만큼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M게임은 정말 끝내주는 차트다.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는 단계다라고 하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 이번에 또 웹툰 관련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DNC 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카카오 쪽에 일단은 지분 투자가 유치가 된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도 인수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웹툰의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골라내고 있죠. 그만큼 진심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이 좀 양호한 편이고요.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얼추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세한 설명 들으실 분들은 오전 9시 M10W 온라인 방송,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새 정말 핫한 웹툰 관련주입니다. 이에 따라 꾸준히 관심 갖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이제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퍼스 코리아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크 코리아가 기억나시죠? 상반기 하이크 코리아 7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2,700원 이하로 만약에 혹시라도 내려온다. 그럼 저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볼 생각은 없어요. 그냥 2,700원 이상에서만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번에 시행사도 2,700원대에서 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다가 내년도에 지금 우리 학교는 2가 방영이 임박돼 있을 때 그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미 상반기에 6월 달에 제작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포 세력 빠져나가지 않았고 세력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 코퍼스 코리아까지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을 오늘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격 전략도 굉장히 궁금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요. 잠시 뒤 공개 방송하시죠. 제가 오전 9시에 M10W 유튜브 포함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2022년도 지금 M10W 하반기 지금 단독 전체 베스트 방송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K 컨텐츠 지금 급등하기 전에 제가 설명 다 드렸죠. 적중했죠. 그만큼 지금 한참 높은 클래스 방송으로 지금 열심히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미 급등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견할 만한 업종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9시에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는 우리 공명정지우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삭스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삭스리!